자, 데이터베이스 마리아DB에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테이블을 저장하는 공간이고요. 테이블은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컬럼은 각 자료에 저장되는 각각의 필드들을 얘기하는 거고 로우는 하나의 저장된 하나의 요 자료를 의미한다. 엑셀하고 동일한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엑셀 써보셨죠? 그거 똑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려면 이 엑셀에 또 안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때는 DB를 이용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DB를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고 관련된 내용들을 이 MySQL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서 사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SQLite인데 SQLite 부분은 저희가 쭉 넘어갈 거고요. 쭉 넘어가시다 보면 이제 마리아D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요. 쭉 더 넘어가셔야 돼요. 마리아DB. 이 마리아DB를 우리는 사용할 건데, 자, 마리아DB는 설치하는 거는 이쪽에 가갖고 다운받아서 설치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다운받아서 설치하는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안 해도 돼요. 자, 이유는 저희는 다 설치가 됐기 때문에 안 해도 된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에 이제 가시면 10.6점대 하셔도 되지만 10.5점대로 해갖고 자, 여러분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게 윈도우죠. 윈도우. 예. 그러니까 우리는 윈도우 그냥 놔두고 아키텍처는 X86 언더바 64 이걸로 64비트용 그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아요. 그러면 다운로드 받으면 얘가 다운로드가 다 되면 클릭하시면 돼요. 저희는 설치 안 해도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얘를 그대로 열어가지고 라이센스 동의하신 다음에 여기에 이제 넥스트 누르면 여기에 얘가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비밀번호 그대로 저희는 6개로 세팅을 했고요. 혹시 6개가 세팅이 안 되신 자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한번 같이 한번 보고요. 안 되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UTF 파일로 이 서버에 문자셋을 지정하겠다. 이것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 설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면 다 설치하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집에 가서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실 때 설치가 다 끝나게 되면 이제 여기에 있는 지금 여기 설치가 마리아DB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이게 하나 나올 거예요. M 쪽에. 그러면 거기에서 my.ini라고 되어 있는 여기 있죠? 여기 부분을 클릭하면 여기에 얘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이 몇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걸로 싹 수정을 할 건데 저희 게 이제 어디냐면 저 위에 가시면 자 위에 가시면 여기에 쭉 내려가시면 잠깐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써드렸어요. 이렇게 여기 my.ini라고 되어 있는 요거 있죠.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그대로 복사하신 다음에 그대로 어떻게 해요? 그 파일에다가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내용이 덮어 써지는 거예요. 이게 그 얘기고요. 그런 다음에 자, 서비스에서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되는데 이 서비스는 그럼 어떻게 가느냐? 자, 여기에 이제 자, 두 가지가 있어요. services.msc라고 하는 명령어를 자, 윈도우 R키 눌러 가지고 자, 이거를 그대로 services.msc라고 이렇게 치시면 윈도우 R키 누르면 실행창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실행해 주시면 얘가 뜹니다. 아니면 우리가 계속 했던 CMD 창 있죠? 이 CMD 창을 딱 열어가지고 여기서 실행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뜨게 되면 만약에 권한이 없거나 그러면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오게 되면 저쪽에 M으로 시작하는 부분에 마리아DB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설치가 되면 자동으로 실행이 돼요, 얘가. 그러면 설정 파일을 수정하면은 반드시 다시 재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 이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재시작하시면 됩니다. 그게 방금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에요. 재시작. 아, 나는 그냥 명령으로 쓰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네스탑 마리아DB.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얘가 한 가지 이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이게 일반 유저의 권한이면 이게 액세스가 거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명령 프롬프트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얘가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실행하는 걸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신 다음에 여기서 네스탑 마리아DB 이렇게 해갖고 서비스를 멈춘 다음에 다시 스타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서비스에서 스타트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직접 명령어 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 가보시면 이제 여기에 리스타트 이거는 없어요. 리스타트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 스타트 혹은 아까처럼 서비스에서 그대로 리스타트 하시면 돼요. 그러면 설치가 다 끝난 거예요. 설치가 다 끝나면 우리가 여기에 이제 6개로 이제 요게 뭐냐면 MySQL 클라이언트인데 저희가 여기에 M 가시면 이렇게 요 MySQL 클라이언트라는 애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거를 클릭하시면 여기에다가 6개를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6개였을 때문에 6개였을 경우에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요. 폰트를 좀 바꿀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으면 여기서 스테이터스라는 명령을 한번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UTF 파일로 다 세팅이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대로 그냥 설정만 하시면 집에 가셔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게 안 되면 한글이 안 들어갑니다. UTF 파일로 다 일단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됐으면 여기에 있는 애를 그대로 종료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얘는 원래 명령어, 아까 그 명령어를 그 CMD 창에서 쳐가지고 얘가 나온 건데 우리는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기 가보시면 아까 우리 MySQL 그 깔려 있는 부분에 HideSQL이라는 게 있어요. 이 HideSQL을 실행하시면 얘가 하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마 여기에 우리는 여기 이제 세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세팅을 안 하면 이제 처음에 여러분들이 설치하게 되면 여기에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신규 눌러가지고 나오는 부분에서 여기 있는 애를 그대로 설정을 하는데 자, 제가 지우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처음에 없어요. 그러면 신규 눌러서 여기서 그대로 비밀번호만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해놓고 압축된 클라이언트 서버 프로토콜 체크해 주시고 체크 안 해도 굳이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저장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름이 지정이 안 돼 있으니까 그대로 가셔도 되긴 하지만 이름을 여러분들이 뭐 로컬 DB 뭐 이렇게 해갖고 써준다든지 이름을 좀 바꿔주시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뭐 로컬 DB 뭐 이렇게 아니면 뭐 테스트 DB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저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따당 눌러갖고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저희는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지금 설치가 잘 완료된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쭉 오면 여기까지 세팅이 다 끝난 거예요. 자, 거기가 이제 설치가 다 완료가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설치가 됐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서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 건데 저희가 여기서는 크게 어떤 걸 이제 명령어들을 하냐면 데이터를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삭제하고 그 다음에 검색하고 이 정도 4개 정도만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나중에 얘가 DB하고 연동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자, 여기 잘 보세요. 제가 자, 여기에 지금 예를 들어서 자, 여기에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여기에 얘네들 전체를 자, 삭제할게요. 자, 삭제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DB를 여기에 이제 점수 입력 프로그램이 있죠? 이 점수 입력 프로그램에 여기 이거는 점수 입력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MySQL이라고 하는 마리아DB가 MySQL이에요. 그게 이전에 MySQL로 사용했던 거고 이제는 이름이 바뀌어서 MySQL도 있지만 이제 마리아DB라는 게 또 따로 있어가지고 이제 그대로 이름은 MySQL로 가요. 파이썬에서 MySQL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PyMySQL이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합니다. 그러면 얘가 입력까지 다 했어요. 그럼 출력까지 다 한 다음에 나머지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어떻게 해요? 얘를 입력한 애를 그대로 실행하면 얘가 DB에 저장이 돼요. 그래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름 입력해요. 홍길동. 자 국어 점수 100점, 90점, 80 엔터. 그러면 이 내용이 그전에는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했지만 지금은 어디에 저장하냐면 DB 안에 저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이 안에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제 여기 아까 4까지 있었으니까 여기 이제 마지막 데이터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현재 시간까지 이런 식으로 잘 저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하나 한번 더 넣어볼까요? 자, 이쪽에서 하나 한번 더 넣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고길동. 자 100점, 자 88점, 자 92점 엔터. 그러면 이 지금 값이 여기에 DB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이 하이드 SQL은 그 DB에 저장된 값을 보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여기에 그대로 이렇게 저장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제 주소록 관리 프로그램. 우리가 주소록 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주소록 관리 프로그램에는 이렇게 어드레스북에 그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멤버 테이블에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여기에 로그인이 이제 멤버 테이블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사용자가 요거를 실행을 하면 그러면 처음에 이제 우리가 가입하겠습니까? 아니면 로그인 하겠습니까? 라는 거죠. 그럼 처음에 가입을 한다. 그러면 1번 가입 딱 누르면 이름 입력하세요. 나와요. 그러면 고길동. 자 사용자는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마스터 엔터. 비밀번호는 자 둘둘둘둘둘둘 이 6개로 했습니다. 엔터. 그러면 여기에 가입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그 관련된 그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암호화돼서 들어가게끔 했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제 사용자가 여기 있는 어드레스북에 있는 거를 쓰는 거죠. 그럼 어드레스북에는 지금 현재 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 그 중에 이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면 이제는 DB에서 이걸 끄집어내서 화면에 출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추가 한번 해볼게요. 추가 잘 되는지. 자 1번. 자 이름은 자 고길동. 자 전화번호 010 1234. 자 5678. 자 이메일 뭐 예를 들어서 자 대충 쓸게요. 파이썬 마스터 뭐 테스트 골뱅이 네이버닷컴. 자 이렇게 테스트용으로 땅 저장하면 고길동 사용자를 추가했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새로 고치면 한번 눌러주셔야 돼요. F5번으로 눌러주면 여기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그대로 확인을 하게 되면 고길동이 이렇게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결국에는 우리가 DB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는 DB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련된 내용 확인했고 그 다음에 종료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굉장히 내용이 여러분들이 좀 데이터베이스에 관련된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도 좀 필요하긴 하지만 기본적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살펴보시고요. 공부해 보셔야죠.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 가는구나 라는 정도만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